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디시전에 떨어졌나요? 네, 여보세요. 얼리에 합격됐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장학금이 들어왔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앤디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리 디시전과 레귤러 디시전, 얼리 액션, 롤링 이런 원서에 여러 가지 배분화되어 있는 제도들, 나눠져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대학교 원서를 쓸 때는 시간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이 되면 9월부터 원서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자, 9월 준비, 그 다음에 10월에는 에세이와 원서 정리 정돈, 선생님들의 추천서, 서류들을 다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보통은 얼리 디시전이다, 얼리 라운드다 라고 얘기를 하면 11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니 현지 시간입니다. 중국에 있으면 중국, 한국에 있으면 한국, 미국에 있으면 미국 시간으로 10월 31일 자정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 전형이라고 하는 이 10월 달에 지원을 하는 11월 1일 마감인 거를 얼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레귤러가 있고요. 두 개는 시즌으로, 시간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10월, 1월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가 아닌 10월달 얼리에서 쓸 때 원서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시전이 있습니다. 대학들마다 디시전을 하는지 액션을 하는지 롤링을 하든지 뭐 디시전 중에서도 다른 종류를 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 먼저 디시전은 조건부 입학인 겁니다. 내가 당신 대학에 입학을 하면, 나를 붙이면 나는 당신 대학에 무조건 등록금을 다 내고 입학을 하겠노라 라는 약속을 씁니다. 사실 원서를 지원할 때도 계약서 비슷하게 부모님, 학교 칼리지 카운슬러 선생님, 그 다음에 본인 후보자 3자의 동의서를 받고 얼리 디시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서 보통은 11월 1일 날 쓰니까 그러면 12월 한 중순쯤 발표가 납니다. 중순쯤 돼서 합격이 되면 이 학교를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조건부인 겁니다. 다른 학교 갈 수 없다. 이것이 기본 조건이 되는 게 디시전입니다. 자, 디시전을 만약에 1월에 하지 않고 10월에 한다. 일찍 조기 전형에서 한다 그러면 얼리 디시전이 되는 겁니다. 1월 달에 한다 그러면은 얼리가 아니죠. 일찍 하는 게 아니니까 레귤러 디시전입니다. 자, 레귤러일 때도 1월에도 디시전을 하는 학교가 한 50군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리나 레귤러라는 거는 10월에 쓰냐 12월에 쓰냐 이런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서 마감이 11월이냐 원서 마감이 1월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디시전이다 이거는 요 뒤에 붙는 단어니까 디시전인 경우에는 조건부 입학이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액션입니다. 액션은 어떤 성질의 학교들이냐면 우리가 너를 붙였는데 네가 감히 우리 학교를 안 오지는 않겠지 라는 성질의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예일 이런 톱에 있는 학교들이 이런 제도들을 씁니다. MIT, 뭐 스탠포드 이런 학교들입니다. 액션인 학교는 우리가 합격시켜 줄게, 붙고서 네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안 와도 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좋은 조건인데 붙기가 어려운 학교들이 주로 이런 조건을 씁니다. 자, 여기서 액션인 학교들 중에 특징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버드 같은 학교는 뭐 조지타운도 마찬가지고 BC도 마찬가지고 이런 몇 개 학교들이 있는데, 액션 제도를 쓰니까는 나는 그러면 디시전도 써보고 액션도 쓰고 두 개를 같이 써보겠다라는 전략을 대부분 많이 씁니다, 후보들이. 근데 안 되는 학교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하버드, 뭐 예일, 스탠포드, MIT 이런 학교는 안 됩니다. 제목에 액션인데 우리는 싱글 초이스 액션이다. 예를 들어 우리 하나 싱글만 써라. 다른 디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11월 1일에 우리 학교 하나만 써라. 이게 싱글 초이스 액션 학교들인 겁니다. 상당히 콧대가 높고 디시전과 도대체 다른 조건이 뭐냐 싶을 정도로 조건이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C나 특징 중에 조지타운 이런 학교들은 뭐냐면 그냥 보통 액션입니다. 액션 제도를 쓰는데 액션인데 리스트릭티드의 개념이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립학교는 동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하버드는 11월 전체 시장에서 우리 학교 하나만 쓰세요 라는 얘기랑 BC 같은 학교는 다른 사립들하고는 겹쳐서 쓰면 안 된다는 거랑 약간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거의 우리 후보자들이 느끼기에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싶은 해석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립대들과 겹쳐 쓰기는 된다는 겁니다. 얘네는. 그런데 사립은 우리 학교랑 겹쳐 쓰면 안 된다. 이게 BC와 조지타운의 특징인 겁니다. 얼리 라운드 10월 지원에서는 디시전이 있고 액션이 있습니다. 디시전은 조건부 입학이라 붙으면 꼭 가야 되고 액션은 붙었을 때 안 가도 된다의 조건입니다. 둘 다 결과 발표는 12월 중순경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어떤 학교들은 12월 13일, 15일, 뭐 어떤 학교는 12월 20일 이렇게까지 펼쳐져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12월 겨울방학 전에 결과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보세요? 디시전에서 불합격이 됐는데 정시에서 또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같은 해에 같은 대학을 통째로 2번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이든 레귤러든 가장 좋은 전략과 가장 좋은 나의 프로필을 패키지를 꾸밀 수 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해서 1년에 같은 학교에 무슨 전공에 상관없이 1회 지원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을 10월에 얼리 디시전 지원을 하고 12월 발표해서 불합격이 되면 1월에 재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 학교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얼리 마감은 11월 1일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점수가 유효한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서는 11월 1일 마감이라 원서도 다 보냈어요. 자, 근데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이 SAT, SAT2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점수는 유효하냐? 자, 모든 대학교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다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 가까이 원서 지원을 하다 보니 되는 적도 있고 안 되는 적도 있습니다.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이가 이전에 여름방학 전에 봄 시험이든 8월달 SAT 시험이든 이 점수가 웬만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점수를 11월달 스코어가 약간 보강을 하는 정도다 라고 하면은 카운트가 되고 기다려주고 원서에서 조금 11월 스코어까지 얹어서 아이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통하지 않는 11월 첫째 주 스코어는 11월 한 25일쯤 나오는데 디시전 결과 발표는 12월 중순이니까 11월 말에 바로 보내면은 써먹을 수 있지 않느냐 싶지만 사실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이가 첫 시험으로 11월 시험을 쓰는 경우들은 거의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SAT 시험을 이때까지 한 번도 기록이 나온 게 없다. 그런데 11월 첫째 주 토요일 시험을 태어나 평생 처음으로 이 시험을 본 거를 당신 대학에 보낼 테니 이제 나를 붙여달라. 지금은 내가 원서 지원할 때는 드릴 SAT 스코어가 없다. 하지만 11월 달에 본 거를 바로 보낼 테니 그걸로 나를 평가해 달라 하면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AT2도 마찬가지입니다. SAT2가 필수로 부르는 대학들인데 내가 SAT1은 지금 보내고 10월 달에 11월 달 첫째 주 시험을 SAT2를 이제 막 봐서 배달을 바로 시킬 테니 내가 괜찮은 후보니까 날 좀 뽑아라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너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11월 첫째 주 토요일 시험을 얼리 라운드 학교들의 11월 말에 배정을 시키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가 사실 정답이고, 이 대학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전화를 하시면 다 받아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지원자가 느니까,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속고 일단 순진하게 지원을 하고 불합격을 받을 그럴 조건이 되니까 다 일단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과 합격되는 자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얼리 지원을 다 하고 나면 커먼 앱을 보통 많이 쓰니까 커먼 앱을 지원을 하고 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 카문앱에 동결제를 한 게 아직 진행 중이다, 펜딩이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이게 특히 한국 카드를 쓸 때는 펜딩이 많이 걸립니다. 며칠, 한 이틀 동안은.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들어오고 전산이 컴퓨터가 실제로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 대학교에 그게 도달해서 정리가 돼서 자, 이제 당신의 서류가 잘 접수가 됐습니다 라고 초록색 불 확인 창이 뜨는 데까지는 하루에서 이틀이 걸린다. 그러니 10월 31일에 지원을 하고서 내 거가 왜 아직 파란불이 다 안 들어오지? 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 접수가 됐으면 한 하루 이틀을 기다리시면 이제 전산 상황이 다 돌아가면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걸 참고해 두시면 되고, 카문앱은 처음에 지원할 때 원서 지원이니까 원서에서 끝인 겁니다. 그게 대학교에 가면 원서 플러스 성적표, 추천서, 뭐 기타 등등 서류 도착할 것들이 제대로, 성적표들, SAT 이런 것들이 다 왔는지는 해당 대학교에서 다시 열어주는 그 계정 페이지, 항목 정리하는 정리정돈 페이지를 보고 확인을 해서 나가면 된다. 주소가 틀렸으면 거기서 수정하면 되고, 이메일이 바뀌었으면 이메일, 뭐 주소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소가 이사를 갔다 갑자기 원서 지원한 후에 한 달 상간에, 그때 수정을 해도 되고, 모든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빨간불이 들어오면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토플 성적을 보냈는데 토플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나오면 대학교 측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 측, 그 다음 토플 회사 양쪽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배달이 안 됐든지 재전송을 하든지 이런 절차에서 기다려주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후보자가 반응을 안 하면 일단 그것도 조금 태도 불량, 뭐 자세 불량, 그 다음에 꼼꼼하지 못한 성실도 불량, 뭐 여러 면에서 감점 대상이 되긴 합니다. 자기 서류는 자기가 잘 관리를 하고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메일을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남은 항목은 수시 입학 롤링 학교가 있습니다. 롤링 제도를 쓰는 대학들은 마감일이 없습니다. 지원을 9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보통 그 성적들, 각종 성적들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얼리 학교들을 쓸 때 같이 하는 편이지만, 이 10월 달에 11월 달에 지원을 할 때 롤링 학교, 수시 입학 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지원을 하는 날짜로부터 보통은 6주 안에 합격 답이 옵니다. 그래서 롤링 제도를 쓰는 학교는 아무 때나 지원을 해도 된다. 그리고 결과 발표는 학생들마다 다 다르게 개별로 각자 다른 날에 다르게 발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디시전 학교처럼 12월 15일 이렇게 날짜 하나를 정해서 합격을 받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르게 내가 지원한 시기로부터 대략 한 6주 후에 판결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서 지원이 다 끝났고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 롤링 학교들을 다 지원을 한 시기가 되면 이제는 12월 15일쯤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당연히 합격이 될 것이다 라고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는 후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2월 달에 있는 기말고사 성적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얼리 아까 지원한 학교에서도 당연히 최종 결과 점수를 보자라고 확인서를 달라고 하겠지만, 레귤러 1월에 지원한 학교들은 12월 결과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성적이. 그러니까 내신 성적 관리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11월 달부터 바로 써야 되는 UC 학교들을 지원을 한다. 버클리라든지 LA라든지 이런 학교 서류가 있다면 거기 바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UC가 끝나고 땡스기빙 방학이 되는 시즌이 되면 레귤러 학교들을 슬슬 지원을 하도록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디시전이 합격이 되면 올스타. 우리 모두 겨울방학에는 스키장 다니고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이 오거나 디퍼가 오면 그러면 우리는 레귤러 학교들을 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미 12월 1일 정도부터 한 10월 기말고사 그 기간까지는 많은 나머지 학교들이 원서의 완성도가 90% 정도까지는 끌어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을 하면 그때 나머지 10%를 완성을 해서 12월 말에 제출을 하더라도 완전히 손 놓고 아무런 작업도 안 하고 있다가 디시전 학교가 갑자기 불합격이 딱 나오면 그때 가서 원서를 막 부랴부랴 쓰기에는 1월 달에 지원할 학교의 수는 훨씬 많을 거고 할 양은 훨씬 많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타협과 포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시간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